할머니들. 귀도 안 들려요? 나가라고요. 여기서 냄새나게 있지 말고요. 키 큰 건달이 소주병을 들어 벽에 내던졌다. 그 병은 벽에 부딪히는 순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 소리에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고 그녀의 눈빛은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그 깊은 속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불꽃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다시 한번 건달이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네, 그리고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은 한적한 오후였다. 광주 외곽의 장례식장은 깊은 정적에 쌓여 있었고 초여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빈소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조문객 하나 없는 작은 빈소에는 단출한 꽃 몇 송이와 검은 리본이 고인의 영정을 지키고 있었고 영정 속 나옥분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그 공간은 그저 쓸쓸함 그 자체였다. 그때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까만 정장 차림의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그녀는 바로 한정옥이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무게감이 느껴졌고 한때 조직에서 불도저라 불리던 그녀의 위용은 세월을 뚫고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했다. 옥분아.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말은 한숨이 섞인 낮은 부름이었다. 한정옥은 조용히 빈소 안으로 들어서 고인의 영정 앞에 합장을 하고 묵념을 올렸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빈소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고 그녀는 문어량이었다. 문어량 역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머리와 꼿꼿한 자세는 예전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한정옥과 문어량은 말없이 시선을 마주쳤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지만 두 사람은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들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이해와 통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문어량의 첫마디는 언제나 그랬듯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다. 그녀는 생각보다 조용하네. 조용한 빈소를 둘러보며 그녀는 영정 앞에 놓인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바라보았다. 이전에 정보 수집책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지금도 여전했고 그 눈빛은 여전히 주변을 예리하게 꿰뚫고 있었다. 잠시 후 빈소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이해숙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조용했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도 여전히 날카로웠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끈은 여전히 단단했다. 옥분이가 마지막까지 연락 없이 살았다더군요. 이해숙의 낮은 말에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 다른 삶을 살며 흩어졌던 그들에게 나옥분의 죽음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그녀가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가슴 한켠을 아프게 찔렀다. 바로 그때 다시 한번 빈소문이 열렸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이는 정복자였다. 68의 나이에도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한때 전설의 칼잡이 누님이라 불리던 그녀는 이제 고양이 한 마리와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빈소에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예전의 기운이 다시 살아났다. 다들 왔구나. 정복자의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가 고개를 숙였고 나옥분과의 오랜 인연은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로 드러났다. 옥분아, 미안하다. 이렇게 늦게 와서. 정복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4명의 여인들이 이제 하나의 빈소 앞에 모였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담겨 있었고, 그 조용한 시간은 마치 지난 날을 정리하는 듯 고요하고 깊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점점 시끄러운 소란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맞은편 빈소에서는 술에 취한 남자들의 고성이 새어나왔고, 장례식장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란은 점점 더 거세졌고, 추임새 섞인 남자들의 고성방가와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나옥분의 조용한 빈소까지 훅 밀려들어왔다. 정복자와 세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또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군. 한정옥이 조용히 말하자 문어량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고, 네 사람은 동시에 빈소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듯한 경계심이 그들의 몸짓과 숨결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맞은편 빈소에서는 건달 조직의 중간 보스인 나지노의 형수를 보내는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장례식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고, 경수님, 편히 가세요. 우리가 다 지켜드릴게요. 누가 봐도 나진호로 보이는 30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소주병을 들고 빈소 안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녔다. 그의 눈은 이미 술 기운으로 풀려 있었고, 주변의 조직원들은 그의 행동에 맞장구를 치며 더 떠들썩하게 분위기를 몰아갔다. 장례식장 직원 2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자제를 요청했지만 나진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함쳤다. 뭐? 자제하라고? 이게 누구 장례식인데? 우리 형수님 가시는 길에 예의가 이렇게 없어? 야, 당신들 장례식장 문 닫고 싶어? 위협적인 말투에 장례식장 직원들은 움찔했고, 상황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다. 나진호는 직원들을 향해 소주병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우리가 형수님 예우 안 지킬 것 같아? 옆방 좀 비워줘. 형수님이 공간 넓게 가셔야지. 그의 목소리는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고, 부하들은 빈소 밖으로 나와 복도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다른 빈소로 발걸음을 돌렸고, 그들의 얼굴에는 죄송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문어량은 창가에 서서 말없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록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으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이해숙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수건으로 영정사진의 먼지를 닦고 있었고, 한정옥은 창가에 서서 맞은편 빈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지? 정복자의 중얼거림에 한정옥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단호함이 스치듯 떠올랐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라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상을 당한 집에서는 숨소리도 죽였는데. 한정옥의 말에 정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맞은편 빈소의 소란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마침내 장례식장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나옥분의 빈소문을 두드렸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빈소 안으로 들어왔고, 그의 표정에는 난처함이 역력했다. 저 맞은편 빈소에서 조금 협조를 부탁하셨는데. 직원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땀을 닦았다. 정복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네, 저희도 오늘 소중한 분을 보내는 날이에요. 조금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정복자의 단호한 말에 직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빈소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직원이 나가자마자 빈소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다. 나진호의 부하 2명이 문을 발로 차듯 열어젖히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와, 여기가 그 빈소냐? 비워달라는데 왜 안 비워줘?
한 건달이 빈소안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무례함이 가득했고, 할망구들, 조문도 끝났으면 좀 나가줘요. 네? 야, 우리 형수님 예우 앞에서 실례잖아. 여기 냄새도 좀 나고. 다른 건달이 손가락으로 코를 막으며 비웃었고, 빈소 안의 공기는 차갑게 굳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영역인 양 빈소 안을 돌아다니며 고인의 영정사진까지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이 할머니는 누구야? 아는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가시네. 우리 형수님이랑은 급이 다르지. 건달의 모욕적인 말에 4명의 할머니 중 한 명인 정복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순간이었다. 4명의 노인과 2건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건달들은 마치 이 빈소가 자신들의 소유라도 되는 양 턱을 들고 거만하게 서 있었다. 정복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건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오늘은 그리운 일을 조용히 보내는 날입니다.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말투 속에는 과거의 권위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우와, 할머니 말투 좀 봐. 어디서 큰 소리야? 여기 냄새 나는데 빨리 나가주세요. 키가 큰 건달이 과장된 동작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고, 다른 건달은 빈소안을 돌아다니며 고인의 영정 옆에 놓인 작은 소주잔을 만지작거렸다. 이게 뭐야? 소주잔도 없어? 이런 싸구려 장례식은 처음 보네. 형수님은 양주도 있고 화원도 가득한데. 그의 말에 문어량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평소 말이 없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예전 정보 수집책 시절의 날카로움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한정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앞에 놓인 소주잔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눈치챈 이해숙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그리고 2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옛 기억의 그림자가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이봐, 할머니들. 건달 중 한 명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형수님은 이런 허름한 곳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 오늘 중으로 나가줬으면 해요. 아니면 우리가 도와드릴까? 그의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올라 있었고, 빈소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날이 서 있었다. 짧은 건달이 비웃음을 지으며 정복자에게 다가왔다.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변해갔고, 그는 마치 이곳에서 자신들이 가장 센 존재라도 되는 듯 어깨를 으쓱거렸다. 여기 있는 할머니들, 다 친척이세요? 조카딸? 아니면 그냥 동네 아는 사람들? 어쩐지 가족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형수님은 진짜 가족들이 다 와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의 말이 끝나자 정복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옥분과 그녀들, 4명의 여인이 함께 쌓아온 세월은 그 어떤 혈연 관계보다도 깊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오랜 유대감과 인생이 함께 녹아든 관계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족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가 떠나는 마지막 길, 조용히 배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복자의 말에 키 큰 건달이 킬킬 웃었다. 그는 소주병을 들고 빈소 안을 휘젓고 다녔다. 네, 할머니, 세상 물정 모르시나 봐요? 여기 누가 더 센지 아직도 몰라? 우리 보스, 이 장례식장 주인이랑도 친해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여기 냄새도 나고. 그 건달들의 오만함은 점점 도를 넘어갔고, 그들은 이제 옷자락을 흔들며 냄새를 맡는 신용까지 했다. 그들의 행동은 고인에 대한 예의를 완전히 짓밟는 것이었고, 인간적인 품위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저열한 태도였다. 하지만 정복자는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불꽃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었다. 오늘은 우리 친구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정복자의 단호한 말에 키 큰 건달은 다시 비웃음을 지었다. 그는 몸을 기울여 정복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귀에 안 들려요? 나가라고요. 이제 곧 우리 형수님, 빈소가 넓어져야 해요. 여기서 냄새나게 있지 말고.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그는 손을 뻗어 정복자의 어깨를 밀치려 했다. 세월의 무게로 구부러진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정복자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미세한 변화였지만 오랜 세월 그녀를 곁에서 지켜봐 온 새 친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차렸다. 그것은 바로 과거 모두가 두려워했던 칼잡이 누님의 눈빛이었다. 건달의 손이 정복자의 어깨를 향해 뻗어나갔지만 그 손은 끝내 목표에 닿지 못했다. 마치 공기 중에 멈춘 것처럼 건달의 손은 정복자의 어깨에서 몇 센티미터 앞에서 멈춰버렸다. 그녀는 움직였다. 정복자의 몸이 바람처럼 안개처럼 미끄러지듯 옆으로 빠져나갔다. 건달의 손이 닿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건달조차 순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손을 허공에 뻗은 채로 그는 멍하니 서 있었고, 뭐야? 당황한 건달의 입에서 어이없는 말이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문어량, 이해숙, 한정옥 세 사람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젊은 시절 거친 바람 속에서 단련된 위험과 결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비록 지금은 60 중반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명히 과거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다. 저 할머니들 뭐야? 키가 작은 건달이 술기운이 싹 가시는 듯한 표정으로 당황해하며 중얼거렸다. 순간 빈소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마치 차가운 얼음장이 깔린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건달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한정욱은 조용히 빈소의 문을 닫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나이답지 않게 빠르고 정확했으며 문어량은 여전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해숙은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을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고 두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았다. 이봐요, 할머니들, 뭐 하는 거예요? 건달의 목소리는 당황해서 살짝 떨리고 있었고 그는 곁에 있던 동료를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다른 건달 역시 똑같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춤거리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감각이 본능적으로 그들의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복자가 천천히 몸을 돌려 고인의 영정 앞에 놓인 작은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옥분아, 미안하다. 네 가는 길이 시끄러워졌구나. 그 한마디가 끝나자 세 친구의 눈빛이 동시에 변했다. 마치 오래된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듯 그들의 자세는 미세하게 달라졌고 분위기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한정옥의 어깨는 반듯하게 펴졌고 문어량의 눈빛은 눈에 보이게 날카로워졌으며 이해숙의 손가락은 살짝 꿈틀거렸다. 그 건달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곧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 여긴 장례식장이다. 상대는 그저 나이든 할머니들일 뿐이다. 술기운이 다시 그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시작했고 키 큰 건달은 자신감을 되찾은 듯 다시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야, 이거 봐라. 할망구들이 우리한테 무서운 눈빛을 보내네. 장난치는 줄 아나? 그는 큰 소리로 말하며 조롱했고 곁에 있던 동료 건달도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무서워라, 무서워. 할머니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의 농담이 빈소 안을 어지럽히는 동안 4명의 할머니들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아주 오랜 시간 사냥을 해온 사냥꾼이 먹잇감을 관찰하듯 차분하고도 위협적이었다. 그는 침착하고 계산적이며 무엇보다도 그 눈빛 어디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순간 문어량이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고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젓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섬뜩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한정옥은 조용히 의자 옆으로 몸을 옮기더니 의자의 다리를 살펴보는 듯 했고, 이해숙은 여전히 두 손을 단정히 모은 채였지만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건달들은 그런 미세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조롱 섞인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야, 이거 재밌네. 할머니들이 우리랑 싸우려나 봐? 어휴, 무섭다, 무서워. 키 작은 건달은 과장된 몸짓으로 두 손을 들며 조롱하듯 웃었지만 그의 농담은 빈소 안의 차가운 공기를 조금도 녹이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은 긴장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정복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나이답지 않게 유연하고 조용했으며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묘한 기운이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리운 친구의 빈소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디 나가주세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 모두가 칼잡이 누님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던 바로 그 음성이었고, 낮고 단호하며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너무도 명백했다. 건달들은 그 순간 잠시 당황했지만 키 큰 건달은 소주병을 들고 허세 가득한 말투로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할머니, 진짜 우리 열받게 하시네. 우리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나 봐. 그리고 그는 소주병을 높이 들어 그대로 벽에 내던졌다. 유리병은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산산조각 났으며 깨진 유리 조각은 바닥에 날카롭게 흩어졌다. 그 소리에 정복자의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갔고 건달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좀 알겠어요? 우리가 누군지. 할머니들,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나가세요. 그는 이제 정복자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복자가 순간적으로 몸을 틀더니 건달의 팔이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그녀는 재빨리 그의 손목을 낚아채듯 붙잡고는 그대로 비틀었다. 윽! 건달의 비명이 빈소 안에 울려 퍼졌고 예상치 못한 고통에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정복자의 소나귀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단하고 정확했으며 그녀는 마치 젓가락을 다루듯 가볍고 부드럽게 건달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아니, 이게 뭐야? 놀란 다른 건달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그의 앞을 단단히 가로막은 것은 바로 한정옥이었다. 그녀는 의자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더니 의자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 손에 쥐었고 그 동작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순식간에 이루어져 건달은 그녀가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한 채 멈칫했다. 그는 침착했고 계산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눈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문어량은 조용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고 그 젓가락은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한정옥은 조용히 의자 옆에 선 채 마치 구조를 파악하듯 의자 다리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이해숙은 여전히 두 손을 곱게 모은 채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힘이 잔뜩 들어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건달들은 그런 미세한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야, 이거 재밌네. 할머니들이 우리랑 싸우려나 봐? 어휴, 무섭다, 무서워. 키가 작은 건달이 과장된 동작으로 두 팔을 들어 올리며 빈정거렸지만 그의 농담은 냉랭한 빈소 안의 공기를 녹이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은 긴장만이 감돌았다. 정복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움직임은 나이라는 단어를 잊게 할 만큼 유연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기운이 그녀의 몸에서 퍼져나왔다. 그리운 친구의 빈소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디 나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 조직사회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던 칼잡이 누님의 목소리였고, 낮고 단호하며 그 속에는 명백한 경고와 위협이 담겨 있었다. 건달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키 큰 건달이 소주병을 들고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할머니, 진짜 우리 열받게 하시네. 우리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나 봐. 그는 소주병을 들어 그대로 벽에 던졌고, 병은 벽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고, 깨진 유리 조각은 바닥에 흩어졌다. 그 소리에 정복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건달은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좀 알겠어요? 우리가 누군지. 할머니들,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나가세요. 그는 정복자를 향해 두 팔을 들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정복자가 재빠르게 몸을 돌리는 순간 건달의 팔이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아 그대로 비틀었다. 윽! 건달의 비명이 빈소를 울렸고 예상하지 못한 고통에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정복자의 소나귀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고 그녀는 마치 젓가락을 다루듯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건달의 팔을 꺾어 눌렀다. 아니, 이게 뭐야? 놀란 다른 건달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그의 앞을 한정옥이 가로막았다. 그녀는 의자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더니 의자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 손에 들었고 그 동작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복도를 지키던 장례식장 직원들은 상황이 격해지는 것을 목격하자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이내 복도를 따라 도망치기 바빴다. 정복자는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세월이 쌓아준 지혜와 단단함이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주위를 둘러싸듯 문어량, 이해숙, 한정옥이 자연스럽게 각자의 위치를 잡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훈련된 진영을 짜듯 네 명의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빈틈이 없었다. 보스, 저 할망구들이 보통 실력자가 아닙니다. 바닥에서 간신히 일어난 건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하듯 말했다. 그 말에 나진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바뀌었고 그는 빈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이게 다 뭐야? 고작 할망구 셋이 조직 건달들을 다치게 했다고? 웃기지 마라. 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지만 곧바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부하들과 벽에 넥타이째 박힌 채 허우적거리는 또 다른 부하의 모습을 보고 그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위협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누구든 내 형제들에게 손을 대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줄 알았을 텐데. 그러나 정복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까지 떠올랐다. 젊은이, 네, 우리는 그저 친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할머니들일 뿐이에요. 조용히 해주길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되는군요. 정복자의 담담하고 흔들림 없는 대답에 나진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성큼 앞으로 다가서더니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할머니들,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내가 이 바닥에서 누군지. 이제 그만 나가주실래요? 아니면 억지로 모셔드려야 할까? 그러나 정복자는 여전히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엔 초연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장례식장에선 조용히 해야죠. 그 말에 나진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유쾌함보다는 비웃음에 가까웠다. 들었냐, 너희? 나진호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 보고 조용히 하래. 재밌네. 정말 재밌어. 그의 말에 뒤에 서 있던 부하들도 웃음을 터뜨렸고 조롱과 비웃음이 섞인 그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결국엔 빈소안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들의 웃음에 정복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고인의 영정 앞에 놓인 제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옥분아, 이렇게 시끄러워서 미안하구나.
정복자는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고인에게 말을 건넸고 그녀의 손은 제기 위에 놓인 은숟가락을 집어들었다. 그 은숟가락은 그녀의 손 안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칼처럼 빛났고 그 단단한 움직임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진호는 되려 더 크게 웃으며 외쳤다. 이거 봐. 할머니가 고작 숟가락으로 건달을 위협한다고? 야,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니야? 그러자 그를 따라 웃던 부하들 중 한 명의 표정이 굳어지며 목소리를 낮췄다. 보스, 혹시 전설의 그 칼잡이 누님들 아닐까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제야 나진호도 웃음을 멈췄고 불길한 예감을 느낀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복자는 손에 쥔 제기 숟가락을 손가락 사이에서 유려하게 돌리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단련된 실전 감각과 숙련된 기술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숟가락은 그녀의 손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회전했고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눈빛으로 나진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우린 친구의 빈소를 조용히 지키고 싶을 뿐인데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부디 나가주시겠어요. 정복자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진호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분노가 번졌고 그는 날카롭게 고개를 돌려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 할망구들 당장 끌어내 형수님 빈소 더럽히지 말라고. 그의 고함과 동시에 부하들이 우르르 앞으로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어딘가 모르게 망설임이 담겨 있었고 마치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감지한 듯 조심스러웠다. 그 순간 정복자와 새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전우로서의 단단한 신뢰와 실전 감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정복자는 제기 숟가락을 단단히 쥐었고 한정옥은 의자 다리를 다시 손에 들었으며 문어량은 남은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고 이해숙은 말없이 화병을 움켜쥐었다. 그때였다. 부하 중 한 명이 갑자기 은빛이 도는 접이식 칼을 꺼내들었다. 촥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펼쳐졌고 날카로운 칼은 장례식장의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반사되었다. 보스, 제가 저 할망구들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칼을 높이 치켜든 채 정복자를 향해 돌진했다. 그 순간 빈소 안의 공기가 마치 멈춘 것처럼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은 번뜩이는 칼날과 정복자의 눈빛에 고정되었다. 그 건달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칼날은 장례식장의 은은한 조명을 받아 차갑고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정복자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녀의 모든 감각은 마치 수십 년 전 자신이 가장 날카롭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또렷했다. 어머니, 문어량의 입에서 나온 작고 낮은 탄식은 오랜 세월 그녀가 정복자를 불러왔던 애칭이었고 그 한마디에 정복자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모든 것이 느려진 듯한 정적 속에서 건달의 칼이 정복자의 가슴을 향해 뻗어나갔고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물 위를 걷듯 부드럽고 가볍게 몸을 틀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고 있던 제기 숟가락이 날아드는 칼보다 먼저 건달의 손목을 정확히 쳐냈다. 아, 비명과 함께 건달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정복자의 손이 공중에 떨어진 칼을 낚아챘고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에 칼이 쥐어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68의 나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고 그 순간 정복자의 눈빛은 확연히 바뀌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과거 모두가 두려워했던 매화검 누님의 강렬한 기운이 되살아나 있었으며 동시에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고요히 깃들어 있었다. 이 칼, 이제 안 쓰려 했는데 내가 꺼내게 했구나. 정복자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고 그녀는 손에 든 칼을 천천히 돌리며
건달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본 건달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지며 창백하게 질려갔다. 누구세요? 공포에 찬 질문에도 정복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그녀의 눈빛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나진호가 고함쳤다. 뭐하냐? 다 같이 들어가. 그의 명령에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지만 정복자의 세 친구들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정옥은 의자 다리를 들고 다가오는 첫 번째 건달의 무릎을 정확히 내리쳤고 그는 고통에 쓰러졌다. 우리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인사를 먼저 했답니다. 한정옥의 말에 부하들이 주춤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문어량은 손에 든 젓가락 하나로 2명의 건달을 동시에 제압했고 그녀의 손에서 젓가락은 무기처럼 정교하고 날카로웠다. 목에 있는 혈은 건드리면 아프다던데 진짜 아픈가 보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쓰러진 건달들은 목을 부여잡고 신음을 흘렸다. 이해숙은 화병에 담긴 물을 바닥에 흘리며 그 위로 건달들을 유인해 미끄러뜨렸고 무릎을 찌으며 넘어지는 건달들의 소리가 이어졌다. 젊은이들,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이해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몸놀림은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마치 물 위를 걷듯 유연하게 미끄러운 바닥을 오가며 건달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정복자는 손에 쥔 칼을 들고 천천히 나진호를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회한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린 사람처럼 그녀의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이런 일을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말에 나진호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고 이제서야 자신이 누구와 마주치고 있는지를 완전히 깨달은 듯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이 설마 전설의 그 매화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복자는 손에 든 칼을 움직였고 칼끝이 나진호의 목을 스치듯 지나갔지만 피부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정복자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더 과격했을 텐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변하는 모양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나진호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고 그의 부하들 또한 대부분 쓰러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한때 난장판이 되어버린 빈소는 잠시 후 고요해졌고 그 가운데에서도 4명의 할머니들은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다. 정복자는 나진호를 향해 들고 있던 칼을 내리지 못한 채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과거에 수없이 칼을 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이미 그 세계와 작별했다고 믿었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다시 차가운 칼이 쥐어져 있었다. 복자야. 그때 한정옥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정복자의 귀에 조용히 닿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히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동료만이 낼 수 있는 조용히 진정시키는 목소리였다. 정복자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내렸다. 이제 그만해요. 옥분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한정옥의 담담한 말에 정복자의 눈에 맺혀 있던 날카로움이 서서히 사라졌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옥분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영정 속의 나옥분은 언제나 그랬듯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모습은 모든 분노와 긴장감을 녹여내는 듯했다. 그래, 그만하자. 정복자는 조용히 땅에 칼을 내려놓았고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짐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듯한 묵직한 동작이었다. 나는 이런 삶을 이제 그만두려 했는데 정복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고 그녀는 다시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현실이 서글펐다. 그러나 동시에 친구를 위해 다시 한번 손을 더럽힌 것에 대한 묘한 위안도 느껴졌다. 그때 문어량이 다가와 정복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말이 없는 그녀였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는 모든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 시각 빈소바닥에 쓰러진 건달들은 이미 완전히 제압되어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나진호는 무릎을 꿇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혈색이 빠져나가 창백하기만 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나진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복자는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눈엔 지친 피로와 회한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살고 싶으면 당장 여기서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요. 정복자의 단호한 말에 나진호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가 경찰을 부른 듯 했다. 경찰이다. 보스, 어서 가야 해요. 부하 하나가 급하게 외쳤고 나진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정복자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비틀거리며 빈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소란스러웠던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고 정복자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세월의 무게가 짙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옥분의 영정 앞에 천천히 섰다. 옥분아, 너 가는 길에 시끄럽게 해버렸네.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을 떨고 있던 정복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고 우정을 갈라놓았던 세월에 대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친구에 대한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다. 한정옥이 조용히 다가와 정복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복자야, 괜찮아. 옥분이는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거야. 한정옥의 위로에 정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곁에 있던 문어량과 이해숙도 다가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섰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한 체온 속에는 세월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이 뚜렷하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손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변함없이 따뜻했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들은 다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이해숙의 낮은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고 그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묵직한 공감이 담겨 있었다. 과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그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시간이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지만 결국 나옥분의 빈소 앞에서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하나가 되었다. 문어량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들었고 그녀는 말없이 4개의 잔에 소주를 가득 채운 후 5번째 잔은 조심스럽게 나옥분의 영정 앞에 올려두었다. 마지막 술 한 잔, 함께 마시자. 문어량의 조용한 말에 모두가 소주잔을 들었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오랜 우정과 고요한 시간의 결이 녹아 있었다. 야, 옥분아, 이제 편히 가. 우리가 여기 있었잖아. 정복자의 담담한 말에 모두가 동시에 소주잔을 입술에 가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술을 비우고 나옥분의 영정 앞에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잠시 후 조용한 빈소 안에는 깊고 울림 있는 정적이 감돌았고 그 고요함은 누구도 깰 수 없는 감사의 순간처럼 따뜻하게 퍼져갔다.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의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해숙의 말에 한정옥이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그 증거지. 정복자는 영정을 바라보며 옅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감정 하나가 서서히 풀려나간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했지. 정복자가 말하자 문어량이 작게 웃으며 속삭였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지.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빈소 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고 비록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들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답고 견고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장례식장 바깥으로는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새벽빛이 조용한 빈소 안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 빛은 4명의 여인과 한 영정 위에 포근히 내려앉았다. 정복자는 마지막으로 나옥분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 편히 쉬어. 그녀의 말에 세 친구들도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고 그들은 함께 천천히 빈소를 떠날 준비를 했다. 빈소를 나섰어요. 4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들의 어깨는 이제 조금 가벼워진 듯 했죠.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빈소문을 나서며 정복자는 문득 돌아보았습니다. 나옥분의 영정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죠. 안녕 오프나. 너를 보내는 길에 우리가 함께 했잖아. 진짜 강한 사람은 과거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 품격으로 존중받는 법이지. 우리가 그랬듯이. 그리고 정복자의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4사람은 함께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공유한 깊은 의리와 우정이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무기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제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마치 영정사진 속 나옥분도 그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았다는 뜻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